네, 안녕하세요. 이혜미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하나 이글스가 2025년 시즌을 맞아 큰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나 이글스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매 시즌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시즌별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8개 구단 체제 8위, 8위, 6위, 8위, 2013년, 2014년 9개 구단 체제 9위, 9위, 2015년, 2024년 10개 구단 체제 6위, 7위, 8위, 3위, 9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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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위, 트리플 8위입니다. 잠깐만 역으로 리버스 1등인데? 리버스 때 3년 연속 3연패. 이 시즌 동안 단 한 번에 2018년도 3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6위 이하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5년 연속 9위와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닌 구조적이고 완성적인 전력 약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선발 로테이션, 경기의 기본을 책임지는 선발진이 매 시즌마다 흔들렸습니다. 한 경기 최소 5이닝을 소화해줘야 할 선발 투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제구력과 구위에서 흔들리며 상대팀에게 초반 리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확실한 에이스의 부재는 선발 로테이션 전체의 불안을 야기했고, 과부하된 불펜진 역시 잦은 등판과 경험 부족으로 후반 실점의 위험을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득점력 저하 및 클러치 능력 부족. 공격면에서도 확실한 중심 타선이 없었고,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한 타율이 아닌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에 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며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수진의 부담이 가중되며 공수 전반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수비. 하나 이글스는 팬들 사이에서 행복 수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비 실책이 잦고 안정감이 부족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책 통계를 넘어서 경기 흐름을 뒤집는 치명적인 수비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갑자기 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경묵 감독 체제의 시작과 팀 리더십 변화입니다. 강한 리더십. 2024년 6월 하나의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김경묵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WBC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으로 하나의 리더십과 방향성을 심어주는 인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선수단과의 신뢰 구축. 기존에는 벤치, 감독과 코치진과 선수들 간의 소통 부족이 지적되었지만 김경묵 감독 부임 이후 의사소통이 개선되고 선수들이 감독을 신뢰하며 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부 경쟁과 기본기 강화. 김 감독은 기본기 중심 훈련을 강조하며 포지션별로 경쟁 구도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의 집중도와 경기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전략 운영. 팀의 최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타석 운영, 수비 시프트, 투수 교체 등 전략적인 판단과 과학적 근거를 더했습니다. 이는 현대 야구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팀의 체질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2025년에 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성적 향상, 연승 행진과 달라진 경기력, 선수단 성장, FA, 트레이드, 외국인 선수 영입, 백업층 강화, 인프라 혁신, 신축구장 개선과 팀의 변화를 중점을 두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승 행진과 달라진 경기력. 시즌 초반 8연승입니다. 과거 하나는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3년 만에 상단 후 첫 선발 8연승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로 팀 내부의 변화가 실제 성과로 드러났다는 강한 신호였습니다. 시즌 중반 12연승으로 선두권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하나가 시즌 중반까지 연패 없이 흐름을 유지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39년 만에 창단 후 첫 12연승을 통해 단순한 반짝 상승이 아니라 리그 상위권에서의 지속적인 경쟁력이 생겼음을 입증했습니다. 안정적인 경기력. 특히 투수진 운영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선발진이 이닝을 소화하고 볼펜도 제 역할을 하면서 실점 억제와 공격의 밸런스가 맞춰졌고 경기 전체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세를 끌고 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의 연패로 팀 전체가 무너지는 흐름을 찾았지만 지금은 분위기 관리, 체력 로테이션,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며 한 번 오른 흐름을 유지하는 저력이 생겼습니다. 4번 선수단 성장, 젊은 선수 강화. 4번 타자 노시환 선수는 시즌 타율은 2할 8푼과 10개의 홈런으로 전체 리그 홈런 공동 3위를 기록 중입니다. 단순히 수치뿐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타자 문현빈 선수는 타율 3할 1푼 3리로 전체 타율 7위, 홈런 7개를 기록하며 타선의 핵심을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 클러치 상황에서 집중력이 뛰어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퓨처스 리그에서 13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백업 전력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5승 11패 기록을 하고 있으며 북부 리그에서 단독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장은 단순히 개인 기량의 향상만이 아닙니다. 젊은 선수들이 쏟아내는 에너지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백업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으며 실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테랑과 신인 선수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단단하고 끈질긴 팀 컬러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막강해진 선발진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단순히 기량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MLB에서 10년 넘게 경험을 쌓은 그는 구속보다 제구력과 타이밍 조절로 타자들을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어린 선수들에게는 정신적인 멘토이자 팀 전체에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탈삼진과 평균 자책점 모두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완전히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함께 수행하면서 더 강한 팀 컬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이언 와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볼넷률입니다. 제구력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문동주 선수입니다. 150km를 훌쩍 넘는 직구와 각도 큰 슬라이더로 타자를 압도하고 있으며 경기당 탈삼진 수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선수입니다. 투구 스타일 자체가 공격적입니다. 최고 고속은 161km/h이며 빠르게 성장하며 마무리 선수로 세이브 전체 1위로 떠올랐습니다. 엄선백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즌 중반부터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며 팀의 연승 행진에 확실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4.3이닝을 꾸준히 소화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글스의 또 다른 변화, 바로 인프라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신식 실내 훈련장, 선수 전용 공간, 웨이트 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현대화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과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동시에 관중석, 편의점 시설, 뷰 라운지 등도 개선되어 팬들에게 더 나은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팬 유입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관중수가 늘면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상승했고 홈 경기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팬들의 응원이 팀 성적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 변화는 수익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굿즈, 티켓 광고 등 마케팅 효과가 커졌고 구단의 재정적 기반이 훨씬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팀은 장기적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와 육선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인프라 혁신은 단순한 건물의 변화가 아닌 팀의 문화와 미래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문동주 구속이 157이 아니고 160점이야. 올랐어요? 아니 이거 저 기록이 잘못된 거. 160점이 최고 구속. 올랐구나. 150점이고 그래서 그래요? 문동주가 우리나라 그 100마일 시대의 명투수. 김사현이 160.7이 찍혔는데 그게 이제 공식 기록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트랙밍 기준이어서 뭐 좀 그 인정해야 되냐 마냐 막 이슈가 있는데 하여튼 그 둘이 지금 160이 넘고 넘어요. 어쨌든 오늘 이 사례가 단순히
이글스의 얘기만이 아니고 아까 성적 그 추입 보여준 거 있지. 그 앞에 그 연도별. 그렇죠. 이게 지금 지난 15년간 저랬잖아요. 2018년에 3등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거의 이렇게 낮은 데 있던 팀이 지금 이제 거의 올해는 분명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수준이 분명한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사를 봐야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위에서도 지난 10년간 뭐 사업적으로 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막 섞여 있었는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하면 저렇게 밑바닥을 헤매던 팀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처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보고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일을 해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막 기술적인 얘기나 숫자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 패배주의야, 패배주의. 우리 팀은 안 될 거라는, 내가 응원한 팀은 뭐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뭐 별 수 없다라는 이런 비아냥. 이게 정말 나쁜 거야 이게. 그래서 저렇게 성적이 낮던 팀들의 주변 사람들이 이 팀은 글렀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 근데 그런 발언이 더 어렵게 만들어. 저 상황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약한 거는 저렇게 이제 낮은 위치에 있던 팀이 막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때 이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해주면 될 거를 그걸 또 비아냥거리는 멘트가 있어. 그게 이제 어떤 두 가지가 있어. 이런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즌 초에 잘해. 항상. 왜냐면은 그 시즌 초에 성적이 잘 나오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왜냐면 시즌 초에도 성적이 안 나오면은 이게 또 시즌 내내 또 쫓기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LG나 롯데나 이런 하나 같은 팀은 시즌 초에 성적이 좀 잘 나오도록 모든 팀 운영을 맞춰. 그래서 봄에 잘해.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뭐 두산이나 기아처럼 우승 많이 해본 팀은 좀 후반기에 잘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즌 초에 막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들 플랜대로 쭉 가서 여름 이후에 성적을 끌어올려서 플레이오프 가도 무방한데 이렇게 성적이 낮았던 팀들은 시즌 초에 좋은 성적을 못 보여주면 팬들이 막 비난하는 것도 있고 감독도 교체되고 올해도 텄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니까 항상 시즌 초에 좀 달려. 그래서 봄의 성적이 보통 좋아. 근데 거기서 봄에서 지금 딱 넘어갈 때 약간 그게 내려가. 그러면 팬들이 어떻게 비아냥거리냐면 봄내 설레 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LG 트윈스가 그때 듣는 얘기가 있지. DTD 다운 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려갈 때부터 그게 거의 15년 전에 김재원 감독이 그냥 우연히 한 말인데 그게 밈이 돼가지고 LG 트윈스가 봄에 잘했다가 이제 여름 향해 갈 때 성적이 내려가면 또 시작했다. DTD 막 이래.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 한번 가볼래? 지금 하나도 극복해야 될 이런 멘트가 있어. 유튜브 한번 가. 이거 불러줘서. 그게 뭐냐면 아니 유튜브. 고상병이야 고상병.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쳐봐. 지금 문제가 되는 영상이 어떤 그 검색을 해봐. 하나하나만 찍어라. 그냥 고산병이라고 좀 봐봐. 스케줄. 이게 하나가 나오고 있다고? 아니 저 밑에 보면 하나 고산병이라고 쳐요. 고산병하고 하나가 키워드 있었어요. 키워드가 두 번째 있는. 이거 쇼츠 저거. 자, 이거 왼쪽 거 보자. 그거 틀어봐. 이게 이틀 전에 있었던 거야. 저 생각 없는 중학생이 저거 정근기어거든. 이게 고산병 얘기가 뭐냐면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때 하나가 초장에 막 연승을 하다가 그럴 때 어떤 여자 팬이 저 스케치북에 아 고상병 어지럽다고 웃자고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밑에 있던 팀이 이제 올라갔다. 올라가니까 너무 높은 데 올라가니까 어지럽다. 야, 이거 이 여성 팬은 그냥 작년에 재미로 쓴 거야. 고상병 너무 힘들다. 근데 저 드립이 나온 이유로 하나가 1등에서 10등까지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LG 트윈스 DTD처럼 하나 이글스 고산병 금지어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 이글스가 잘하다가 슬럼프를 겪을 때마다 저 밈이 돌 거야.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건 아주 고약한 비아냥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조직이 잘 안 되고 있다가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기미가 딱 보였을 때 에이 그래봐야 안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야 저런 게.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꼴등을 막 하다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잠깐 올라갈 때 DTD 막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멘트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 안 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려울 거다 텄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진짜 어려우면 커봐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말하는 헛똑똑이들이 진짜 많거든 주위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지만 본인 인생을 낭비하는 아주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건 좀 닫자. 이거 보상병 이걸 금지하는 건 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은 잘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아. 왜 그러냐? 세상 모든 일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야.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은 3할이 안 돼. 안타를 못 칠 확률이 더 높지. 지금 에런 저지가 아직도 타율 4할이거든. 그렇다고 한들 에런 저지가 타석에 섰을 때 제 아웃될 거라고 말해. 그러면 안타 칠 확률보다 아웃될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그 말이 보통 맞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작은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큰 대기업이 신사업을 하겠다고 오랜 준비해서 하잖아. 신사업은 대개의 경우 실패해. 10개 시도하면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 말이 맞다니까. 근데 그게 세상은 바꾸기 하나도 없어. 그 세상 모든 시험이 합격률이 50%가 안 돼. 근데 놀라운 거는 운전면허나 필기 시험도 우리나라 합격률이 28%야. 생각보다 되게 낮지. 그러니까 운전면허 필기 시험도 대충 보면 붙는 시험이 아니고 열심히 해야 붙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최세지 인턴도 뭐 의대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볼 거 아니야. 근데 주변에 그 시험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당연히 어렵지. 이 세상에 쉬운 시험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대량률이 안 대량률보다 높은 시도가 어딨어. 근데 그 옆에서 그 헛똑똑이들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 말이 맞으면 거봐 이러는 거야. 멀리 해야 돼. 멀리 해야 된다고. 이게 최우선이야. 성공하고 싶으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최대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잡술야구장 갔어. 그 키움이 히어로즈가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2, 3년 전에 하나 그랬어요. 지금 키움이 히어로즈가. 근데 키움이 히어로즈 텄다. 앞으로 반대 못할 거다. 저 팀은 계속 꼴등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막 앞으로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 덕분에 이렇게 밑에 있던 팀이 막 올라가잖아. 지금 하나에서처럼. 그랬을 때 또 비아냥거리는 놈들이 나타나. LG 트윈스가 못하다가 성적이 올라갈 때 DTD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빡치는 거지. 좀 올라가다 내려갈 기미가 보이면 막 DTD 얘기하고 막 이러고 그럼 또 하나에서도 이제 앞으로 거의 시달릴 거야. 막 올라갔다 조금만 내려가면 막 고산병 그렇게 시달릴 거야. 근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놈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조차도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못하고 있을 때 잘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비아냥도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잘하는 상황으로 돌아갔다가 잠깐 슬럼프가 왔을 때 거봐 안 된다 그랬지라고 하는 게 고산병이야. 이거를 극복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야 돼.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그리고 뭐 기술적인 얘기는 뭐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내가
저기 그 이제 회사 단톡방에 공유했는데 하나이글스가 1999년에 우승을 했고 2000년 초반까지 강팀이었어. 근데 이 팀이 왜 저렇게 됐냐면 2004년에 그 하나 계열사의 송 사장이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이글스 단장으로 넘어온 거야.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야구는 한 20명이면 하는 경기인데 매년 신인을 12명씩 뽑는 거야. 그리고 신고 선수, 연습생 이렇게 하면 15명, 16명 뽑는 거야. 그 중에 주전이 되는 애는 1명, 2명이야. 너무 비효율적이야, 경영자로서. 그래가지고, 우리 팀은 매년 신인을 4명만 뽑는 그 바보 같은 짓을 4년을 한 거야. 2004년, 5년, 6년, 7년에. 다른 팀은 막 15명, 17명 뽑아서 어떻게든 키우려고 막 투자하고 이럴 때, 뭐 이렇게 많이 뽑아? 그때 하나가 망가진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2000년대 중반까지 여전히 성적이 났어. 그 뻘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앞에 간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 차트 좀 보여줘. 순위 차트. 2009년부터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뻘짓을 한 게 2004, 5, 6, 7이거든? 근데 2008년쯤 됐어.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단장이 바뀌었어. 그리고 2004, 5, 6, 7에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니까. 근데 그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다 끊어버리고 나서 하위권을 맴돌기 시작한 게 이쪽부터 됩니다. 그러다 쭉 가다가 이 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막 한 게 2015년부터라고. FA 영입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한 게. 근데 그게 이제서야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후행해서 나타난다.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식습관을 갖고 뭐 하던 운동 그만두고 하면 내일부터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한 2, 3년 뒤에 그리고 오늘부터 열심히 막 하면 내일부터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한 2, 3년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중독 이런 거 막 선호하고 이러면 올해 내년에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한 2, 3년 전부터 멘탈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 얘기야. 우리도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잘못한 거의 결과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거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시작점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글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단순히 그러니까 스포츠는 그런 거거든. 어차피 한 팀이 우승해. 10팀 중에. 그리고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은 결국 반반이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영원히 똑같은 거야. 숫자적으로만 보면 이기는 팀, 지는 팀 반땡이고 우승하는 팀 어쨌든 한 팀이야. 근데 그 숫자를 볼 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위권을 맴도는 팀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 그럼 이게 남의 일이냐는 거지. 이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우리 회사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우리 팀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의 막 저런 걸 보면서 하나를 응원하는 이제 이해미 선임 개인은 또 막 좋기도 하겠지만 하나 이글스 응원하지 않더라도 영감을 주는 거지. 저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이글스 그 LG 트윈스도 막 LG 트윈스 더 심했거든 사실. LG 트윈스도 29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영감을 주듯이 그게 스포츠의 배우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삼성 다닐 때 그 호주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출장만 일하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그 스페인에서 로페즈라는 아저씨였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디 사냐고 하니까 마드리드에 산다고 해서 난 레알 마드리드 팬인 줄 알고 레알 마드리드 신찰 막히고 막 얼굴 썩는 거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야 이러더니. 그래서 나 미안하다고 막 얘기하다가 나는 이제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를 좋아하는데 LG 트윈스 팬이고 그 당시 LG가 우승한 지 20년 넘고 그런 시절이고 이 사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해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서 언제 우승했냐고 50년 전에 우승했대. 그때 실제로 우승했어. 그래서 자기 태어나는 해에 우승했대. 그때까지 50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주는 어떤 밸류
그러니까 못하던 팀이 50년 만에 우승하고 막 이런 거.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우승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이글스가 이 암흑기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 내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영감을 주잖아. 그리고 최종 선수 또 500개 치고 500 하나 쳤잖아. 하나 더 치고 그런 거 보면서 영감을 주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잠깐 이제 내일 그만하고 여기 우리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이글스 보면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이글스보다는 저는 그 LG 왕조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거 우승하면 기아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번 우승하면 그 다음 시즌 내려오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확 올라오고 그런 거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더 열심히 좋아해주면 그런 왕조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3년 연속 우승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요즘에 다들 치열해가지고 투자를 했대요. 연속 우승은 삼성이 옛날 4년 할 거 아니야? 통합 우승이라 보통. 저 정도는 해야 왕조를 한 번 더 한 거야. 완전 아니야. 하여튼 우리 저희 팀장님들 야구 같이 하시고.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세미나 하는 목적이 있어요. 개인들한테는 발표 역량을 좀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 발표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 안에서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나는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 이혜미 연구원처럼 저렇게 맨날 수십 년 동안 죽을 써도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십몇 점을 주고 있다가 한 점 따면 하나 팬들 하잖아요. 남의 행복한 걸 속으로 하잖아요. 나는 속으로 옆에서 보면서 저게 행복해? 비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 그게 오늘 2025년에 하나의 성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제 LG 경기하는데 키움하고 경기하는데 가 있다가 내가 뒤통수에서 투입을 쳐다보면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겉으로 욕을 안 했지만 저 개놈 새끼 이런 욕을 많이 했는데 야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막 연전 여기저기서 막 실책해가지고 점수를 펑펑 주고 있는데 그건 투입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의 경기 관람하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는 않다도 치고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성적도 중요하고 팀이 어떻게든 내가 연봉 잘 받아가서 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키움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 시점에 대표이사가 왜 이혜미 연구원한테 저거를 발표하라고 했을까? 무슨 이유고 그냥 야구를 좋아하니까 하라고 했을까? LG가 1등하고 있는데 하나가 갑자기 동물 손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라고 했을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저걸 보면서 뜨겁다. 사람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진가가 안 나옵니다. 어렵고 또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 속안에 뭐가 되었는지,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주변에 있는 동네를 보면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할 때 남들이 보기에 정성스럽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진국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회사에 후이그 같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나 이글스에 10점 주고 한 점 따면 행복하다고 그러는 그런 하나 이글스의 팬들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줄다리기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마지막에 이기는 팀이 이런 거예요. 손바닥이 까지든 어깨에 상처가 나든
겨드랑이에 상처가 나고 그 고통 참아내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땡겨주는 사람, 그 팀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손 놓고 싶죠. 힘든데 줄다리기 해보잖아요. 손 아프고 겨드랑이 아프고 손 놓고 싶죠. 누구나. 근데 그럴 때 내 팀을 위해서,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서 한 번 더 줄을 땡겨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팀이 이긴다니까요.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고 있나? 나는 모아주고 있나? 가족을 불명하지 않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듭니다. 푸이그 설명을 하자면 어제 우리가 3도 외야 쪽에 좀 앉았어. 그래서 푸이그가 잘했으니까 바로 뒤에 우리가 앉았는데 어제 키움이 12대 0으로 졌거든. 점수도 점수지만 막 이게 팀이 막 연패 중이다 보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그런지 막 실책도 막 하고 되게 한 프로야구스 원래 그 정도는 아니야. 원래 그보다 잘하는데 하여튼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푸이그가 막 글러브 벗었다 꼈다 하고 막 무슨 껌도 씹고 막 몸도 스트레칭하고 막 이렇게 경기에 몰입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걸 좀 심각하게 느끼고 막 어떻게 더 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구경꾼 같은 행동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근데 뭐 푸이그도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할 때도 있어. 근데 어제는 그렇게 보였어. 근데 이제 잠깐 내가 이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갑자기 해리케인 생각이 나는데 해리케인이 우승을 못하다가 올해 처음 했거든. 무관의 제왕이잖아 허리케인. 근데 허리케인이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에 오래 있었는데 팀을 우승을 못 시키고 계속 그러다가 얘가 바이에른 뮌헨에 갈 때 명시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 나는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바이에른 뮌헨 작년에 갔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항상 우승하는 팀이야. 근데 신기하게 얘가 가자마자 준우승을 했어.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15년 연속 우승하다가 딱 한 번 준우승에 얘가 가. 근데 올해는 결국 우승을 한 거야. 그래서 해리케인 좋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해리케인은 위대한 선수인 걸 알겠지만 제레미 바디 같은 레스터시티가 하브리그에서 승격할 때 있던 선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스터시티가 1부 리그에 있지 않고 3부 리그에서도 쭉 올라오는 과정은 바디가 기여한 선수야. 그리고 우승할 때 기여한 선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서 우승에 묻어가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저 밑에 있던 팀을 우승까지 끌고 가는 거에 기여한 선수가 있어. 근데 자 이런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조심하는데 이건 옳고 그르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가 소위 막 잘 나가고 성공하는 집단에 가서 거기에 묻어가는 그게 해리케인처럼 그런 것도 있고, 제레미 바디처럼 3부리그에 있던 팀을 습격시켜서 우승시키는 이게 약간 이게 옳고 저게 옳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회사를 어쨌든 졸업하고 뭐 자기 사업도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60, 70까지 계속 이 회사에 있지는 않을 거라면 언젠가는 자기 일을 할 텐데, 제레미 바디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대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속한 팀과 조직을 성공시켜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일을 그렇게 해. 내가 해병대에서 수련할 때 내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모시던 중대장님이 제주대학교 ROTC 출신이었어. 근데 그 당시 해병대는 제주대학교 ROTC 출신 소령이 없었어. 그때는 다 해군사관학교 출신만, 그러니까 육군보다 좀 더 심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제주대학교 ROTC 출신 중에 소령은 단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술 먹던 시절에 술 이렇게 취해가지고 중대장한테 나는 2년 뒤에 제대하겠지만 중대장님이 소령을 다시는데 난 기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별 희한한 걸 많이 했거든요. 뭐 경계 근무 세우는 시스템도 만들고 하여튼 별 이상한 걸 많이 했어. 많이 할 걸 그랬는데 그분이 중령이 됐어. 중령으로 이렇게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 없어도 중령이 됐을 뿐이지만 그분이 중령이 되시는데 내가 1%는 기여한 것 같아. 자, 그리고 내가 그 대학원 때도 내가 그 나영수 교수라고 그분
내 2년 선배잖아요. 그분이 대학원 석사하고 내가 학부 4학년일 때 그분의 석사학위 논문을 내가 오션에서 3개월 동안 살면서 코딩 다 해주고 해가지고 기여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서울 공대 역대 최연소 2번째 어린 나이로 교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공자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성공하는데도 내가 분명 기여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중대장하고 나하고 한 팀이라고 생각했고 그 교수 그 선배랑 나랑 그 연구한 팀이 한 팀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이 성공하는 데 기여하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그 선배가 나한테 뭘 해주고 그 중대장이 나한테 뭘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그게 내 재산이야.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을 생존시키고 더 낫게 만들고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경험을 난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나는 해리케인처럼 이 팀은 우승하기 글렀으니까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고 제레미 바디처럼 이 팀은 지금 3부 리그지만 이 팀을 승격시키고 또 승격시켜서 우승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내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가 뭐 지금 뭐 나 그게 이 역할 나도 지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10년을 이렇게 어쨌든 생존한 것이 그런 경험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이글스 몇 년 전에 선수인데 우리 팀 우승하기 글렀구나 우승할 수 있는 에듀 테니스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같이 우승하는 거야. 여기서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그 경험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은퇴하고 지금의 김태형 감독처럼 프로야구 감독으로 명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밑에 있는 팀을 우승시키는데 일조한 경험이 있으니까 프로야구팀 감독으로서 내가 지금 이 팀 우승시키면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지. 그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그거는 보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던 회사를 다녔던 거가 내세울 수 있냐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저 회사가 더 잘 되는데 이런 기여를 했었거든. 그러면 그게 보이면 이 사람한테 중책을 준다고. 권한을 더 주고. 왜냐면 그때 한 것처럼 여기 해보라는 거야. 다만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이상으로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있지 않고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얘기고 그거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나는 하나이글스 하면 생각나는 게 내가 잠깐만 지금 2013년 저 때네 삼성물산 다닐 때 평일날 오후 4시에 회사 근무하고 있던 의자에 자켓 걸어놓고 컴퓨터 켜놓고 3시간 뒤에 자동으로 컴퓨터 꺼지게 세팅 딱 해놓고 이제 싹 나와가지고 KT 있다고 대전을 갔다 오고 그러니까 3회만 하고 있는데 그때 SK랑 하나랑 하고 있는데 9대0으로 하나가 지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열심히 응원해. 그러면 7회만 딱 되니까 12대0이었는데 그때 하나가 1점을 했어. 12대1. 그랬더니 하나 팬들이 나들 생각하면서 막 떼창을 했는데 내가 그때 와 여기 무슨 종교단체 같은 거야. 그때 응원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가 있는 거야. 2013년에 꼴등할 때 9등이구나. 저 때는 팀 아웃인 거야. 그거 꼴등이네. 그때 12대0으로 지고 있다가 1점 했다고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올해 만약 우승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엄청난 성취지. 이게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럼 되는 거지. 이게 스포츠예요. 비슷한 예가 되겠지만 내가 군생활 32년 정도 한 거 아시잖아요. 경험 속에 느낀 게 뭐냐면 군대 생활 잘하는 놈들이 밖에 나가도 잘해요. 그냥 잘 살더라고. 이게 군대 생활할 때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내가 뭐 그냥 대충 하고 나가면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못해. 자기가 지금 속한 이 집단, 이 소속 단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이 가슴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저런 환경이 좋다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또 환경이 똑같아지면 또 그럴 건데 그런 본성이 또 나올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시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방. 시방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right now 여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뭐 미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62년 살아보니까 그래요.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거 참 어려운 여건인데 내가 참 감동을 받은 거는 특공대 중대장 할 때 키 65밖에 안 되는 윤경열이라는 병사가 2등병 저주하는데 그거 고문관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천리행군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애들은 다 키가 큰데 지금 요만하니까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2등병이 천리를 행군하는 게 아니라 천리를 구걸합니다. 구걸. 그럼 나가서 잘 삽니다. 지금. 그 천리를 그 발이 그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그거를 악착같이 뛰어가는 놈이 성공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보여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렇다고 뭐 어영병 대충 대상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밖으로 보여지는 태도도 누가 봐도 아니 저 사람은 괜찮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나.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보면 웃어주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아주 쉬운 무기력하듯이 투이드처럼 경기가 진앙되고 있는데 모자를 올려섰다 내려섰다 글러브를 바닥에 던졌다 집어들었다 그건 아니죠. 그걸 보고 누가 투이가 인성이 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형편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지적받고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다 성인. 나이 20살 나오면 다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평가받고 지적받고 힐난받고 뒷구녕에서 욕먹으면서 세상을 사는지 그거는 난 잘 모르겠다. 우리 회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세상을 많이 사는 곳에서 높아지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유튜브 재밌었습니다. 박수.